논산 르네상스를 향한 변화로 논산을 이끌고 계신 백성현 논산시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민선 8기 1년차 주요 성과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박창택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탑정호 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주 배경 및 필요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최대 역점 사업으로 책임지는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이 체계적인 개발 전략과 실익성 있는 대책 부재로 인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속 8기 출범 이후 예전에 논의되었던 탑정호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탑정호 수변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사업 구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탑정호 개발의 최대 난관으로 손꼽혔던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과 논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건의한 결과 해제 결정을 끌어냈으며 오래전에 탑정호 주변 자연경관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규정한 500m 이내 개발행위 제한을 사유재산 규제 완화 인간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구역 해제 및 토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토대로 우리시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장 탑정호 출렁다리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1월 3일부터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를 무료화했습니다. 무료화했더니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 동기 25만 7천 명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한 금년에는 49만 9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00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탑정호는 중부권 최대 관광지로 더욱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정호 출렁다리 운영 시간을 6월에서 8월에는 무더욱도 낮 길이가 길어서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2시간 연장한 0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님께서도 가족들과 신선한 저녁 시간에 출렁다리도 걷고 음악 공수도 관람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 멀티피디어 음악 분수 운영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저녁 시간 음악 분수를 보고해서 토요일에는 700여 명, 그리고 일요일에는 5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이제 미디어 파스터와 함께 음악 분수는 탑정호의 새로운 야간 볼거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수도 다양한 연출곡으로 관객에게 신선한 볼거리와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레이저 영상, 가구, 시정 홍보용 모터 스크린, 이벤트곡 등을 추가 제작해서 7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미디어 파사도와 음악 분수 워터 스크린을 활용해서 선남 선녀의 만남 프로포즈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은 홍보 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탑정호 주변 먹거리 등 상업시설이 부족해서 푸드트럭 특화점을 설치하여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겨울철을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을 제외하고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서 상시 영업하고 있습니다. 판매 중인 메뉴는 씨앗 호떡, 바닐라 초코 쉐이크, 타코야끼, 스테이크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채롭고 대중화된 음식 품목으로 구성된 먹거리 분위기 되도록 하여 탑정호만의 특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탑정호의 지리적 특성과 관광산업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고부가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출렁다리를 비롯한 많은 사업을 완료했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94억 원을 들여서 출렁다리 등 6개의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웰리스파크 등 5개 사업을 719억 원을 들여서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약 1,000억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합정호 복합 휴양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정호 관광의 부족한 정립 개선 과제입니다. 합정호 관광의 그 부족한 점으로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것을 요약하면 체험 관광시설이 없어서 관광상품, 숙박시설, 관광 서비스시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당일 관광에 의존하다 보니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단순하고 정적인 인프라라서 소비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관광객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먹거리 상업시설이 없어서 관광의 재미와 경제 등의 적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제로서 관광 대청절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체험 관광 인프라 증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통한 소비 촉진,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선 8기 신개발 구상 안으로는 인선 8기 들어서 합정을 대상으로 이 스리핑 계획들을 종합 재검토해서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동안 합정호 수변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또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 관광시설 발행에 한 체류시설 연장과 관광객 규모 확대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망 콘텐츠를 발굴했습니다. 그 콘텐츠 발굴의 목표는 첫 번째, 레크레이션, 힐링, 네이처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분류를 해서 레크레이션 공간, 힐링 공간, 네이처 공간으로 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자연과 활기가 함께하는 레크레이처 공간, 세 번째로는 공간의 입지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체험 활동 및 프로그램 도입을 목표했습니다. 발굴 사업은 6가지인데요. 수상 레저, 전망대, 물빛 정원, 어드벤처, 테마파크, 수상 요양선, 인공 래프팅 파크 등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단기 추진 사업은 금년 다음 추경, 4회 추경 때 기본 및 실설 대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6건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주 수상레저 휴게시설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수상광장 22,700평방미터, 대류시설 1,000평방미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수상레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자림하기 위해 수상레저 휴게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망시설은 전망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넓은 탑정호 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시설이 없어 디자인적인 전망대를 설치를 해서 출렁다리와 연계를 통한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디자인과 형식은 설계 공모 및 시민 의견을 받아서 추천하고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 물빛정원입니다. 플루팅 가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출렁다리와 함께 탑정호의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그런 콘텐츠라고 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수상 경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드벤처 테마파크입니다. 루지, 알파인 코스터 등 이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출렁다리와 함께 연계해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부재를 채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민자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레저 놀이시설 중에 인기가 많은 루지, 알파인 코스터 등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상요람선입니다.
이것은 출렁다리가 이제 600m 정도로 길어서 노약자나 또는 그 탑정호 주 주차장이 수문 위에 그 상 주차장인데 그 출렁다리 남문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갖고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변 지역으로 이제 탑정호에 대한 관광 인프라가 계속 확충이 되면 연계 수단이 필요해갖고 수상 유람선을 계획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래프팅 파크입니다. 인공 래프팅 파크는 민간 투자로 검토를 했으며 선진국에서는 각광을 받는 사업으로 민간 업체를 제안 공모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1조 마지막으로 탑정호 주변 토지 주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20년간 지속된 탑정호 규제는 지역발전 제약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처에 지방 소멸 위기 직면에 따른 관광 경쟁력 약화, 사회적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탑정호 주변 500m 개발 제한적 해제에 대한 시장 내 확고한 의지에 따라 토지 및 도시계획 전문가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탑정호 주변 토지인 규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가시권이나 그 집수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히 추가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시권, 집수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정지 요건을 위한 농가 창고, 아니면 주택, 마을 해관 등 이런 용도의 목적은 개발 행위를 허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률에 의해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탑정호 주변을 우선적으로 수립을 해서 탑정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탑정호 수변개발 추진 계획을 마치겠으며 저희 세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잘 보존된 탑정호의 자연경관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여가 선용 및 관광활동 향후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탑정호가 중부권 대표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토대로 관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택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탑정호 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백석현 논산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요, 나중에 말씀을 하실 때 소속하고 성명을 꼭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담회는요, 백석현 논산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시겠습니다. 시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윤리부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지난 성과를 말씀드렸고 앞으로 논산에서는 또 2년차 실천해야 될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이 가슴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의 열정,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아주 큰 눈물을 트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정 우리 기자간담회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또 바로 인근에 도사님께서 오시려고 하시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사 찾아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1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늘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늘 생각만 해도 가슴 속에서 뭉클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22만 논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또 그래도 백성년 저 시장의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한 우리 다 줘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고마운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제가 한시를 앉아있지를 않고 늘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기가 굉장히 바빴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저를 장잘 뒷받침해줘서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이렇게 1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끝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은 야상마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보셨고 또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저렇게 일을 시작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었고 또 13년의 세월 동안 우리 논산 시민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같이 헤엄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이 수첩 속에 하나하나 기록되었고 또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바꾸다. 혁신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와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제 옆에서 저한테 결제받기를 원한다면 그 공무원은 결국은 크게 나한테 마음에 와닿지 못할 것이다. 늘 달라야 된다. 자원을 늘 비틀어보고 우리 논산만의 새로운 독자적인 창의적인 그런 세계를 만들고 그런 행정을 챙겨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약 우리 재정대상 30억을 비롯해서 약 31개의 우수,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있었지 않았던 그런 아주 최우수 우수 기관을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다음 제가 시장군수 협의회를 가서 규제 협파, 규제 개혁을 8가지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7가지가 결국 도에서 또 정부에서 채택이 돼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국방의 도시인 바로 우리 논산, 거기에 우리 연구대에 우리 숙박, 민간 숙박들의 면적이 너무 좁아서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도 있어서 이 면적을 확대해서 영업권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관광지 또는 지역들한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소멸지역에 대한 특별한 걸 통해서 좀 용이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더니 이것이 또 중앙정부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7가지나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외하고 7가지가 채택이 되어서 규제 협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논산의 바로 비전입니다. 저는 오로지 바로 논산 시민 소득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시를 바꾸고 어떻게 하면 행복지시를 얻게 해서 논산의 생명한 가치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논산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중점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논산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 논산의 가치는 무궁무진 아닙니다.
우리는 노사의 가치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이론적으로 누가 정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의 가치는 바로 기회의 땅을 만들 수 있고 바로 새로운 도약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과거에는 저 개명과 대전이 그리고 세종시가 바로 우리 농산을 이거를 바로 뺏어가는 블랙홀 천상을 가져와서 원망도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단점을 장점화해서 농산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 중심이 농산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의 중심이 바로 농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논산역에 KTX가 7번, 8번 쓰죠. 우리 공주 역사에 18번의 KTX가 씁니다. 앞으로 7,100억이 들어가서 우리 저 가수원 국성민 문화를 그분들을 바로 잡으면 13분이 단축됩니다. 앞으로 1시간 15분 이내에 우리 논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주는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바로 편리한 이점에 논산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 공주 역사 그러면 공주의 중심부에 있는 줄 알지만 논산에서 바로 15분 거리에 있고 논산 역사는 시내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이런 교통의 편리함이 우리 논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주 4일제를 하겠다. 이것을 결국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성공하면 결국 전 기업에게 이제 주 4일제 근무가 이제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논산에서 서울에서 설사 조선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4일은 논산에서 그리고 나머지 4일은 서울에서 이렇게 반반 바로 과거에 있는 사람들 그 별점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 논산의 가치가 더 크게 높아지는 그런 가치가 있다. 두 번째 가치는 바로 대전 세종 우리 인근에 있는 두 도의지에서 논산에 바로 30분 거리,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논산을 통해서 삶의 힐링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비용을 논산에서 저비용, 저개발을 통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바로 꿈의 도시가 이제 논산으로 변했다. 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 또 대전, 세종 이 땅값 비싸서 기업들의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논산은 그 비용의 3분의 1만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논산이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의 중심이기도 하죠. 바로 행정의 중심이기도 한 우리 논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논산만 잘 살지 않겠다. 우리 논산의 중심이 되어서 저 부여, 서천, 공주, 금산, 편협구 우리가 같이 아우면서 함께 될 사람 그런 논산이 되겠다. 힘의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함께 될 사람 논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앙에서 논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논산을 주시하면서 중앙에서도 결국 잘하고 있다고 많은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대통령께서 부장님 이곳 논산에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논산의 변화와 번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바로 리더인 저한테 있다. 저는 이런 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논산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거 도와주세요. 저는 중앙정부에 제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께 제가 호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무언의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감을 갖고 논산의 새로운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돈번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성현 당시 지난 1년 동안 여러 일을 했는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가지만 손꼽으라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언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물어보십니다. 첫째는 전형적인 농업도시, 농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논산에서 새로운 군수상을 통해서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저는 잘한 일이고 지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그 비전 제시로 인해서 그리고 KDI 군수 산업이 우리 논산에 위치하게 되었고 450여 명의 바로 인력이 창출됩니다. 여기는 바로 한화와 똑같은 그런 급여 체계를 줍니다. 한화와 똑같은. 그래서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줄 수 있는 그 기업이 드디어 우리 논산에 상륙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우리 논산에 위치함으로써 바로 이건 42,000여 편에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이 군용 중지는 그대로 수용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에 국방부 차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그다음에 도지사님, 저 이렇게 같이 사인은 셋이 했지만 결국 국방차관이 옆에서 같이 그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약 450억 정도 500억 넘어가면 예타 통과가 여러 가지 또 지원되고 그래서 550 다 잘게 쪼개서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앞으로 7년이죠. 2030년인데 5년 안에 단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약 60개 정도의 그게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 엘프가 되어서 깔려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에만 약 1,600여 명의 고용의 창출이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충남 그 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에서 분석 자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바로 하이베인 안테나가 본사가 한 220명을 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소산업업체가 본사까지 우리 농산에 이렇게 체결됐고 여러분께 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청암에서 그리고 또 그 미래라고 하는 농산물 또 김치 공장이 노선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래생활이라고 하는 또 이 화장지를 만드는 데서 250억 이렇게 투자해서 이거까지 하이베이 한 615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것은 잘 안 알려졌을 겁니다. 군수산업만 말씀을 드려서 안 알려졌지만 여기 615억 정도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단위를 별도 개별 산업단위를 만들고 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논산에 새로운 투자가 또 희망하는 분들이 지금 논산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뭘 잘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우리 농촌 지역이라서 늘 교육의 문제가 있어서 농촌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도의지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것이 관양대하고 우리가 반도체 학과도 만들어주고 또 거기 그 훌륭한 교수진을 통해서 교육의 시스템을 또 변화시켰어요. 농촌에 있는 학생들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그 하이테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것은 어디가 학원 가서 쉽게 배우기 어렵고 농촌 지역에서 또 선생님 모셔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만큼 이것을 우리가 공적인 차원에서 시가 나서서 관양대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결국 우리 꽁대 반도체 학과가 생겨서 내년부터는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미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20명 이렇게 시공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눈이 아주 반짝거리면서 이 미래를 위해서 이분들이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앞으로 6개월 후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도 이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코딩, AI,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을 교육시킴으로써 교사의 가치를 더 높게 하고 그리고 1년 후에는 바로 부여, 서천, 공주, 풍산, 태릉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신청을 받아서 우리 관양대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미 제가 시장군수 협의회에 가서 그분들의 의향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대략 한 1억 정도 이렇게 교육비를 우리가 1년에 드리는데요. 교육비는 그것도 각자 부담해서 우리 과장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비로소 우리가 남북권을 견인하는 그런 중심에 우리 논산에 서자. 교육부터 그렇게 실천하자. 그렇게 해서 이 시장군수의 의향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시장군수의 의향서를 다 받아다가 관양대에 다 드렸습니다. 관양대에서 이제 1년 후에는 그렇게 같이 준비를 했어요. 명실보는 관양대가 또 그 가치가 연결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농산농업에 조금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화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베트남으로 태국에서 500억 정도의 수출 협약을 맺어요. 이거 그냥 단순한 수출 협약이 아니라 이건 거의 계약 단계가 똑같습니다. 아마 7월 초순에는 지금 제가 10톤의 우선 젓갈 수출을 하게 됩니다. 선종식 때 그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같이 오셔서 취재를 해주시고 3월 고구마도 저희가 우선 캐나다에 10톤을 수출해서 저 샘플을 갔는데 보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안에를 이렇게 상품을 만들려고 봤더니 새파랗게 안에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생산된 것을 이렇게 수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인상은 이미 벌써 600만 달러를 우리가 수출을 하기로 하고 베트남하고 다 이미 서류 통관이 다 접수가 다 끝나서 바로 이제 통관을 앞에 두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여러 또 우리 트레디시하고 하는 한국 야구스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그럼 잘 알죠. CJ와는 결국 보람찬이라고 하는 그 쌀을 5,000톤까지 또 납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가 열려서 우리도 이번에 한 800헥타 정도 지금 늘었습니다. 175헥타였는데 보람찬 재배 면적이 한 800헥타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보람찬을 더 늘려서 결국은 우리가 5,000톤까지 쌀을 보람찬 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본죽하고 제가 인삼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쉽게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제가 금산도 가서 직접 사업자들도 같이 우리 농가하고 같이 가서 만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국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본죽으로부터 우리 농산에 인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개, 한 채가 1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채를 1년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단발성이 아닙니다. 계속 납품입니다. 그 다음에 쌀은 500톤을 본죽에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쌀은 아직 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우리 농산의 상방쌀을 대체해서 500톤 정도를 본죽에서 납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대화가 다 끝내서 지금 나머지 MOU만 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쌀하고 우리 인삼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MOU는 그 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년 아마 초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인삼은 9월부터 납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미 5월 달에 저희가 상추를 처음 로웨인 상추라고 하는 것은 100톤을 우리가 대만에 수출을 해봤는데 바로 피드백이 왔습니다. 8월 달에 200톤을 또 수입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8월 달에 다시 또 200톤을 또 수출하는 그런 계획을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농업은 크게 세 가지의 바로 기능을 발휘를 해서 중점적 지원을 해줘요. 농업 정책의 목표가 5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바로 상시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는 바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농업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우리 농산의 농업정책 바로 5가지를 제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특별히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세계 와서 전문 인력을. 근데 제가 지금 인삼이니 뭐 대만 수출이 이것을 여러분 다른 시장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전문가를 영입해서 한 분은 수출 담당관, 한 분은 국내 유통 담당관이라고는 직책을 줬었는데 이분들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하면서 일을 해낸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들입니다. 앞으로 더 큰 성과들을 지금 내리면서 여러 곳에서 접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들은 또 확정이 되는데도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오랜 역대 우리 전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탑점 조수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전혀 우리가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단 몇 개월 만에 바로 15,000평의 산림보호지역을 해제시켰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규제가 되었던 바로 500m 반경 내에 바로 인허가를 바로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줌으로써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또 그래서 이제 먹거리라든가 또 쉴거리라든가 또 우리 또 새로운 사업이 될 만한 그래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우리 농산 시민한테 혜택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농산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하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리고 그리고 1년, 2년밖에 안 되는 분들은 3년을 채워야만 그런 허가에 계획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체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회자세의 침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그 규제 일변도를 완화시켜서 바로 협파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부합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잘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가 눈물로써 저한테 그 호소했던 그 식당 주인 아줌마의 그 목소리를 제가 듣고 참을 잘 수가 없어서 바로 올라가서 제가 정치관하고 협의를 해서 1,000여 명이 넘게 그때 우리 이 코로나 19 환자들이 나올 때 바로 면회제를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은 조기에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군부대에 이제 4+1 행정에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끌어들여서 철업군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소득으로 연결되고 관광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냥은 저희들이 운호를 개방하지 않고 잘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좀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격장 우리 용산의 소명리에서는 늘 가면 플랜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써있는 플랜카드 그것을 의식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국회에 가서 바로 240억을 들여서 실내 사격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바로 성일정 위원과 바로 우리 정진석 위원님께서 두 분이 도와주셔서 바로 이 부처 예산에서 포함되지 않고 국회에서 바로 끼어넣기를 통해서 바로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입니다. 그 다음에 정문 일제 늘 신사의 그 모습을 기분 나빠서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10억을 들여서 바로 새로 건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미 실내 사격장은 4억, 그 다음에 그 정문은 지금 7천만 원이 설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농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창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라면 1시간 주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는 제가 해야 될 이제 2년 차에서 우리가 꼭 이뤄내야 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군수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회발전 특허가 우리 농산이 지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방산 클러스터 산업으로 지정되는 그런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기가 지금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위 클러스터 산업, 방산 클러스터 산업 이걸 공모 사업에 우리가 전혀 출전을 했는데 우리가 구미하고 결국은 최종 그리고 경쟁을 했습니다. 구미는 3번씩이나 도전한 것이고요. 우리는 처음 도전했는데 구미하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아깝게 우리가 탈락을 했지만 그러나 내년에는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미는 이미 200여 개의 바로 방산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화가 나고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제가 방위사업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내년에는 이 방산 클러스터 산업 지적에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끝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국가의 이 공모사업에 선정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그 선정 기준이 뭐냐면 인프라, 재정적 지원 능력, 또 부지 제공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것을 통해서 선정 기준을 삼는다면 앞으로 논산 같은 소멸도시, 농촌지역 한 번도 국가 사업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입니다. 이것은 결코 균형 발전이 아닙니다. 국가적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새로운 변화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균형 발전이고 그 중심에 우리 농산입니다. 우리 농산이 우리 농산만 그렇게 하시면 농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여소청 공주 군산태로 다 함께 끌어안고 같이 잘 사는 농산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바꾸셔야 국민은 이미 전자산업을 통해서 국가적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인프라가 좋다고 해서 다시 거기에 선정이 돼서 다시 지원하면 이것은 혜택입니다. 특별 혜택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한 국장 한 분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한테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후보 말씀 잘 들었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는 제 말에 상당히 공감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는 것은 그냥 묻어가면서 늘 피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잘못하면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찬 기백으로 제가 1년을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어른님께서 한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장직에 참선하고 이선하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4년을 하고 끝내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농산을 변화시키고 시민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만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꼭 바꿔놓고 싶습니다. 꼭 달라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산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철학처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농산에 어떤 희망을 드릴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농산의 삶아 이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제 속으로 되뇌이면서 우리 농산 시민의 그 감사함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는 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또 변화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늘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탑정 호수는 과거에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반찬대 미래 전략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들은 그냥 꿈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실천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민간 투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다 턴키로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든지 민간 투자를 받아서 그래서 다 뒤집어 놓으려고.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리조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약 200실 정도, 150에서 200실 정도의 리조트를 만들어요. 만약에 이 리조트 사업이 마땅치 않으면 대기업의 연수원을 유치해서 연수에 바로 그 숙박시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실 규모를 만들어서 저희가 반 이용하고 또 그분들이 때를 반 이용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공실할 때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1차, 2차, 1안 2안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유기무거나 진흥원에는
그 도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호텔을 지으려고 합니다. 한호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00실 규모 이렇게 합니다만 이 리조트하고 또 너무 과잉이 돼서 또 경영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호텔은 200실 짓는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이라고 했습니다. 한 100실 정도로 하고 여기서 150, 200실 하고 하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50실 정도는 유교문화 진흥에 한호텔을 줘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50실 정도는 유교문화에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체류하는 그런 관광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주로 여러분 가시죠. 우리 태평양 보실 수도 없지만 바다는 바다일 뿐입니다. 근데 이 호수는 산과 물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위스의 르체동이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 할스타트라든가 또 프랑스의 안시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호수 공원을 통해서 세계적 관광지를 만드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 우리 탑정 교수님과 세계의 현적 비추어도 저는 선생이 없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내겠다. 필요하면 규제를 협파하고 필요하면 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지금 논산에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서 논산의 탑정회가 실력의 장수로 그 가치가 대한민국에서도 명성이 날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마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까 박준대 우리 과장께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출렁다리 자체에서도 조금 그늘막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탑정 조수진은 크게 달라질 것이고 바로 여기에 이제 어린이 풀장이 생기고 풀장이 2개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풀장입니다. 또 논산 우리 시민가족공원에 또 풀장이 또 만들어서 어린이 풀장이 또 만들어서 거기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그 인근에 우리가 인공지능 놀이터를 만들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우리 늘 창조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놀이터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엑스포, 딸기 엑스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딸기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공원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사냐 부지를 일부 좀 사려고 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사서 조금 더 규모화를 좀 키워서 딸기 엑스포도 여기서 하상에서 하는 것은 너무 겨울철이라서 춥고 가족 단으로 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제가 딸기 축제 당시 생각하는 백제리 시장 당시 생각하는 딸기 축제의 성공 요인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가족공원. 그리고 논산 시민 가족공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은 사람들한테 포근함을 줘서 가족 단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우리 35만 명이 왔으니까 논산 생긴 일에 역사 세부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왔으니까 성공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통에 혼잡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죠. 그것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발설적으로 보면 교통이 혼잡했기 때문에 성공했구나. 어느 큰 행사든 내가 주차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주차하는 곳은 없습니다. 늘 빼빼빼빼 돌면서 주차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출자장의 풍경이고 올림픽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산이 역사 이래로 골목마다 주차가 주차되어 있고 주차할 수가 없어서 빼빼빼 돌면서 돌아갔고 그리고 춘천남도 헬기가 뛰어서 그리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논산이 인산 이런 일로 우리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료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큰 표지를 안내 표지를 유리창에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축제가 대성공이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이고 복잡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부터 더 주차장 확보를 하는 대안을 갖고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미래는 엑스포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용역 담아서 2027년에 엑스포 준비를 할 것이고 이거 됩니다. 그리고 그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우리 논산 딸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 지금 2월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태국에 가서 태국 한국 시장이 저한테 지금 제의가 왔습니다. 같이
우리 농산물을 태국의 농산물하고 태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한번 축제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의향서가 와서 저희들도 MOU를 체결하고 하자. 그래서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설득을 해서 우리가 K100선에 지금 우리 딸기 축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딸기 축제 100선에 선정만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류 가수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태국에 가서 제대로 된 세계적 한번 우리 농산물의 뽕을 한번 내보자. 우수성을 한번 알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착실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제가 2차 정도에 해야 될 일.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옥타라고 하는 이제 무역 중개상들을 우리 논산에 오셔서 975만 달러를 수출해갖고 지금 그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 10월 초순 정도가 되는데요. 이미 이 세계 아시아 한상인데 아시아 한상인 그 회장이 우리 논산에 한 3주 전에 다녀갔습니다. 아시아 한상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직접 자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시아 한상인대회를 우리 논산에서 개최해서 우리 논산에 우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그래서 대형으로 그래서 박람회 형태로 치러서 우리 농산의 가치를 더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것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한상인대회를 10월 초순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는 아마 제가 아까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하면서 영상으로 좀 해서 말씀도 드리고 편리성을 우리 언론인들한테 도와드리고 또 책자도 만들어 드리지 그랬냐 그랬더니 7월 초순에 또 시민과의 대화 때 그때 또 자료화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 또 자료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주산업에서 또 2차 산업에 들어가 2차 연구에 제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기관 주로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력 지원 체계 연구 센터 또는 국방교육원 또 전직 교육원 또 방위사업 연구원 이런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차관님을 만나서 그 중에서 제가 톡톡톡 찍어서 3개 정도는 우리 논산 달라. 근데 이분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MRO라고 해서 무기 정비 산업 육성 트레이닝 MRO 그 정비 육성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를 정비하고 하는 정비 훈련 기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에 유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3개 중에 2개만 하더라도 굉장한 소득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정부한테 제가 기대지 않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2000년도에 가시적 성과를 내서 명실공히 우리 논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이제 26만 평의 산업단, 국가산업단지가 되었죠. 제가 와서 바로 농림식품부 가셔서 이것을 농지를 또 전용하는데 국가산업을 지정해놓고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관님도 뵙고 또 관계자들, 우리 과장, 실무자들 뵙고 그래서 농지 전용으로 이제 전용을 시켜서 지금 이제 국토부에 올라가서 국토부에 이제 승인 요청을 기다리는데 빠르면 9월, 10월 정도 아마 승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하반기부터 조상이 들어가서 내년 중반기부터는 LH를 통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거기에 인접한 바로 약 74만 평을 더 개발해서 100만 평짜리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제가 도시장님도 건의를 했고 도시장님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논산을 방문하셨을 때 그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평짜리 드디어 부동산으로 산업단지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그 중에 바로 1억 5천 용역비가 도에서 이미 벌써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우리가 담으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3억 5천을 담아서 5억짜리 용역을 우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결국은 예산 통과가 안 돼서 실행을 못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다시 초에 이제 잘 될 거고, 이제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군수산업단지, 이렇게 국방산업단지 이러니까 뭐 무기체계가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냐, 또 무기공장이 들어온 거 아니냐. 거기는 무기가 들어올 수 없고, 무기공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개별 입지를 하지 산업단지화 되어 있는 데는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무기가 아니라 일반 폭군산업, 군수산업, 또 일반 산업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서 무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기는 바로 우리가 이마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개별 입지를 통해서 개별 개발이 돼야 되는 거지 산업단지에는 무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무기공장이 아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고, 제가 또 고마웠던 것은 많은 분들이 선동을 합니다. 무기공장이 우리 부동산 들어오면 위험한데 백색면 시장은 왜 저렇게 하냐, 이런 선동하고 하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시는 걸 봤는데, 다행히 우리 노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원망을 하나 크게 말씀 안 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믿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것이고, 근데 말씀드렸지, 우리가 집집마다 가스통 하나씩 다 머리에 이고 삽니다. LPG 가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협박이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다 우리는 지금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LPG 가스통을 하나씩 다 도대처럼 입집에다 다 달고 살아요. 그걸 위험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부분 생산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체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에 가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알기로는 대전에서 그거 여기 오지 말라고 했어요. 트럭 들어오고 반대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바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다 꿰뚫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실장 말이 길다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서는 자기 일들만 하니까 그것을 알아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앞으로 청소년 결혼자금, 청년 결혼자 출산자금 뭐 이거 어떻게 변화가지고 하는 거 모르시죠? 이건 제가 설명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내용들을 다 제가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혜택을 받게 하고 하려고 한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제 말씀은 그치고 진정성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 농사를 확 달라지게 하겠다면 그 진정하고 야생야처럼 뛰어 백성은 그것이 바로 농산의 기회 땅을 만들고 새로운 농산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그 일념이 바로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 언론연합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